오늘이 제 48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이 바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특별히 현수막이 문재인의 홍위병, 김명수의 사조직,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라.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자회견의 주제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판사의 수가 3,214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4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약 한 14%를 조금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맡고 문재인의 홍위병이 되어서 그들의 유사 전체주의 독재를 일삼는 것이 가능케 하는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반드시 해체되어야만이 막혔던 정의와 막혔던 공의가 도덕이 흐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국제인권법 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기자회견의 첫 연설을 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며 우리 민주화의 표상이신 장기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우리 박준식 사무총장이 이 안내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 비상시국연대 집회가 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솔직히 그동안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된 법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경멸스러움을 너무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끼는 소감은 이 사람은 한테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수호지심, 즉 이 부끄러워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정말 법관은커녕 대법원장은커녕 인간도 못됩니다. 인간도.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계속 규탄하고 물러나라고 말하려 그러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좀 쪽팔립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특히 맹자가 말하기를 이 수호지심은 의지단냐라 그랬습니다. 정의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야말로 정의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이 사법부라는 것은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이 정의부의 수장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정의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의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죄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일입니다. 사회 질서를 교란한 죄를 범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헌법 제12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4년 넘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4년 넘어. 얼마 전에 뭐 또 재판 하나 끝났는가 싶었더니 며칠 전에 또 시작한답니다. 우선 이 이재용 부회장 이 사람 참 대단합니다. 이 재판이라는 게요, 굉장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사람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4년 넘어 끌어가지고 또 새로 또 시작한다는 게 이 나라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더욱이 우리가 삼성 때문에만 사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이 나라 경제, 또 경제가 경제만입니까? 우리 사회 국민의 이 복지를 위해서 또 여기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 안보도 하고 얼마나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까? 그러나 더 자랑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경제적 기여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안 만들고 싶은 나라, 안 만들고 싶은 대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 중에 1등 가는 제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국가의 지위를, 국격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계속 구속해두고 있습니다. 이래가 나라 되겠습니까? 이래가 경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구속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폐업할 수 있으면 폐업하고, 폐업이 어렵습니다. 창업보다 더 어렵습니다. 폐업할 수 있으면 폐업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해외로 1년에 약 한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지금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렇도록 하는 정권이 무슨 정권이냐?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재용 씨 계속 구속시켜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 사법부 책임이란 말이에요. 김명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재판, 김명수가 있는 한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김경수는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것도 뭐 그동안에 수십 번 말했기 때문에 또 말하기도 좀 피곤합니다만은 또 한 번 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 이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댓글을 조작한 게 무려 8,400만 건입니다. 유권자 1인당 평균 3번씩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부정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그 뭐 댓글 내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몇 개 되지도 않는 댓글 가지고 온갖 쇼를 다 하다가 자기네들 지금 댓글이 무려 8,400만 개나 드러나서 그 종범도 아닙니다. 종범. 사실상 주범이죠. 주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 지금 2심에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법원, 김명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대법원 자체가 문제요. 대법원 판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짓 하면서 판사 뭐 하려고 합니까? 정말 이 나라 한심한 나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선거사법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의해서 1년 안에 반드시 선거사법은 재판을 끝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끝내기는커녕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 안 하는 거요. 김명수가 문제가 아니요. 대한민국 법관 여러분, 제 지금 말한 거 헌법 12조, 공직선거법 270조,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습니까? 법관 여러분들이, 판사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직무유기,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요. 헌법을. 김명수 대법원장만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법관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침 오늘 우리 비상시국연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홍위병 국제인권법 연구회 특별히 이거 해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또 판사들이요, 이것도 사기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국제인권법 연구회 뭘 연구했어요? 뭘?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나라도? 그 다음에 저도 오늘 그 숫자는 오늘 여기 와서 알았는데, 무슨 법 연구하는데요 400명씩 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연구가 돼요? 어? 법 연구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아니고 권력 추구를 지향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라 그래야 됩니다. 권력의 추구를 지향하는 판사들의 모임. 그런데 국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이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그런데요, 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언론이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영아지 이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젠가 제가 몇 번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꼭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앞에 설명을 할 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또는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국민 여러분,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요 진보 성향입니까? 진보가 권력의 추구가 되는 것이 진보입니까? 진보 성향에 갈 게 아니고 권력, 좋게 말하면 권력 지향적이고, 제대로 말하려고 그러면은 권력의 추구를 지향하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일찍이 공자께서 그 사회를 바로 잡으려 그러면은 이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걸 정명론이라고 합니다. 정명론. 명분을 바로 세워야 되고 이름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정확해야 되는 거야.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이제는 권력의 추구를 지향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든지 아니면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의 홍위병, 이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판사 여러분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거 말이에요. 국제인권법, 국제인권을 하나도 연구 안 하고 권력의 추구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그룹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놈은 판사랍니까? 우리도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있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하는 이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로부터는 재판을 거부해야 돼. 재판을. 이런 사람들 판결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저도 참 바쁜 일도 많은데 이 사람 이거 우리 요구한다고 물러날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결국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홍위병이니까 이 문재인을 끝장내야 돼. 김명수 사람도 아닌 김명수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끝장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 국민 여러분, 마침 문재인 정권은 곧 끝납니다.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몇몇 지방단체장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더 빨리 망하려고.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이 정권이 이제 1년도 채 못 남았으니까 설마 임기는 안 채우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요 임기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임기 채우기가 7, 8월달 되면 야당의 공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야당에서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문재인은 그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축출됩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민주당 당원도 못합니다. 그런 일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어쨌든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대법원 앞에서 맨날 거짓말쟁이, 비겁한 김명수 물러가라고 외치는데도 이 사람은 뻔뻔스럽게 또 좀 있으면 또 들어갈 거예요, 대법원에. 이래야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국민이 권리해야 합니다.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좀 말씀해 가지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만큼 정말 국민이 나서서 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정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왕 제가 또 마이크도 잡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욕하는 거는 하도 그동안에 또 많이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본 소감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에는 보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냈는데 뭐 12조 원을 냈다나요? 냈는가요? 뭐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뭐 제일 많이 냈고 스티브 잡스보다도 뭐 한 3배나 더 많이 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한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재용 회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나라 망하려고 하는 짓거리요. 그러나 이건희 씨가 아들을 좀 제대로 했다면은 왜 저렇게는 구속되게 합니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한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자세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서 국보급 문화재급 뭐 예술작품을 뭐 60여 개를 포함해서 만 몇천 개의 예술품을 갖고 있답니다. 이건희 회장이 무슨 뭐 예술 전문가도 아니고 왜 그런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왜 또 그 개인이 또 소장하고 있습니까? 진작 그런 거는 국립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일이죠.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희 회장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렇게 돈 많은 거, 저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만 몇천 개, 그거 보기나 했겠어요? 왜 예술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서 거기서 뭔가 예술적 가치를 느끼도록 해야 되지 왜 한 사람이 창고에다 갖다 넣어놓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는 다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 엉뚱한 짓거리를 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쨌든 이 김명수 씨 같이 아까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 몇 번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료 법관을 탄핵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대법원장을 단 하루라도 더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쫓아내서 저도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국민이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머지않아 김명수만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의해서 몰락해 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다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표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까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자성어로 권주지판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사자성어로 권주지판, 권력의 주구를 지향하는 판사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쌍벽을 이루는 이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9시 8분이 지나갔는데요. 김명수는 그 자리에서 끌려져 내려올 때까지 한 번도 정시에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방금 1인 피켓팅 시위를 끝내시고 오신 국민의힘 소속 경북 경주시 출신의 김석기 의원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재선 의원이신데요. 국회 상임위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1인 피켓팅 시에 참여해 주신 그 소감과 앞으로 이 김명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 분립이 작동되는 그러한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에 사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엄정한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김명수란 자는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고 중립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법부의 수장이 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무시한 그러한 처신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이 그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명수는 자기의 부하 법관을 권력에 압박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폭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김명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동안 이 대한민국은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에 실시간으로 뉴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될 그 선봉에 대해서 있어야 될 수장이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전 선진국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값이 싸고 청정한 에너지, 이 원전을 없애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는 이 원전을 다른 나라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한테 가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40몇 년 동안 운영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자식이 그 사기꾼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망신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계가 다 아는 살인마 김정은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인명을 존중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과 이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장 빨리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2008년도 광우병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경찰청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진압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그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으면 국민이 다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민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데모의 이유였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 경찰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가 다 있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다 죽는다.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야 된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 미친 그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진 것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근근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 무지막지한 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국제사회에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을 무지막지하게 없애려고 하면서 밖에 가서는 가장 안전한 애가 사라고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권유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가 아는 살인마 김정은을 인명존중의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존경한다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나라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지금 세계에 750만 제외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늘 조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할 때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나도 코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포들이 지금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듭니까? 이 정권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정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김명수는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당장 사퇴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법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양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김명수 사퇴하라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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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경북 경주시 출신 재선의 김석희 의원님의 그 감동적인 연설에 하늘도 감동하셔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이 바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3월 9일이면 정권을 바꾸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힘들은 세력들은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권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출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48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비오는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우리 유튜버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할 그날을 기리며 이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 경찰관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